자, 오늘 얘기해 줄 건, 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렇게 이제 조금 정치적인 쪽으로 편향이 된 신문들을 될 수 있으면 안 읽어주는데, 이 부분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최후 통첩 게임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텐데, 이 최후 통첩 게임은, 내가 지난주 정규반 수업에서 잠깐 설명한 게 있어서, 그 영상을 일단 잠깐 좀 삽입시켜 준 뒤에 그 다음에 이 글과 한번 연동시켜 볼게. 이따 국어 문제 풀 때 휴리스틱을 풀 거거든. 세 문제를 풀 거야. 근데 휴리스틱에 그 지문 말고 이제 예시문 번호 중에서 하나가 최후 통첩 게임이 나와. 그거 다 유튜브에 있거든. 근데 모르니까 미리 설명해 준다. 그래서 최후 통첩 게임이 뭔지. 얘가 루피야. 얘가 사보야. 안에는 알 거야. 루피한테 잘 들어. 루피한테 10만 원을 줘. 얘한테 루피한테. 그리고 루피가 사보한테 1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나눠주라고 해. 그런데 이 사보가 만일 루피가 준 돈을 받으면은 둘 다 게임이 성립해서 받는 거고, 루피가 줬는데 사보가 안 받아 하면은 루피도 못 받는 거야. 그럼 루피가 돈을 받으려면은 사보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 사실 사보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야. 그때 얘가 루피가 사보한테 얼마를 주었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실험해본 결과 민족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4대 6에서 5대 5까지 가. 그러면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뭔데? 인간은 뭐하다? 공평하다. 이 말이지.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 최후 통첩 게임이 이걸로 알 수 있는 것,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게 정의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정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실험의 그 외부 실험, 이 실험 관련된 그 실험들이 엄청 많이 또 개발된 게 된 것이야. 그 중에 한 개의 실험이 뭐냐면은 독재자 실험이라는 게 있어. 다 유튜브에 있어. 독재 실험 뭐냐면은 얘가 이제 결정권이 있는 거야. 얘가 받든 못 받든 어쨌든 너는 뭐해? 결정권 너한테 있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어. 너가 얼마를 주든 너는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루피가 사보한테 얼마 주겠냐? 일단 안 주면 안 돼. 안 주면은 아예 성립 안 돼. 1원이라도 줘야 돼. 10만 원 중에서 얼마 줄까? 1원 줘. 1원. 독재자 게임이야. 그러면은 인간은 뭐 한다? 정의롭지 않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 게임이 한 개 돼 있는데, 이게 공갈 협박범의 역설이야. 이제는 얘가 중요한데, 아까처럼 똑같이 얘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10억을 얘한테 줬어. 루피한테. 그럼 얘 루피가 한테 얼마 주겠냐? 얘가 일단은 아까처럼 최후 통첩 게임처럼 얘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말했어. 9억 아니면은 나는 안 받겠다는 거야. 이게 10만이 아니고 이제 10억을 계산했거든. 9억을 아니면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5억 나누자. 나중에는 그래 내가 4억하고 내가 6억 할게. 싫어. 내가 3억하고 내가 7억 할게. 싫어. 내가 그럼 2억하고 내가 8억 할게. 싫어. 그러면은 A씨 하면서 얘는 1억을 갖고 가고 얘는 9억을 갖고 가는 거야. 그게 공갈 협박범의 역설인데, 그게 노벨상을 타게 돼. 이거는 뭔 이론 관련돼 있겠냐? 중동과 이스라엘 문제에 관련돼 있는 거야. 중동이 하나씩 그렇게 나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한 개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개 실험이 돼 있는데, 그걸 알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신청. 난 말했다. 그 최후 통첩 게임, 인간은 뭐하다? 정의롭다. 근데 알았더니 독재자 게임, 인간은 정의롭지 않다. 공갈 협박범 역설, 그거는 정치 얘기야. 뭔지 알겠냐? 자, 읽는다 지금부터. 인간은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최후 통첩 게임이 내놓은 놀라운 답. 이게 제목이다. 사람들은 공공의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아니면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일반적인 사회도덕은 공공을 우선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반면 경제학과 경영학은 모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인 이제 주리 경제학을 말하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바로 이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경제학의 기본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연구로 독일 훔볼트 대학의 최후 통첩 게임이 있다. 최후 통첩 게임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미 휴리스틱 했었지. 그래서 최후 통첩 게임, 뭐 죄수의 딜레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상 유지 편향부터 뭐 프레이밍 효과, 그다음에 대표성 휴리스틱, 린다 문제 다 우리가 했었다. 근데 지난주에 비문학 볼 때 제시문으로 나왔었던 그 최후 통첩 게임이 있고, 그걸 들어가면은 최후 통첩 게임 설명이 있을 거야. 최후 통첩 게임에서 피실험자 A는 10만 원을 받는다. 아까 영상 봤었지. 그 루피와 상디를 통해서 A는 다른 피실험자 B에게 자기 마음대로 돈을 나눠줄 수 있다. 이때 B가 A가 주는 돈을 받으면 A, B는 모두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B가 거절하면 A, B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 말이지. 주도권이 이제 사실 A가 주지만 B한테 주도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때 A는 B에게 어느 정도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할까. A가 이기적이라면 그 이기적 인간, 이콘이지 이콘. 철저하게 이기적인 이콘이라면 그때는 당연히 1원이라도 주면 받아야 되겠지. A가 이기적이라면 돈의 대부분을 자기가 가지겠다고 제안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 A 측에 있는 사람 중 절반 정도가 5대5에 가까운 금액을 제안했다. 5대5를 안 주어도 돼. 근데 왜 5대5까지 주는 것이지? 일단은 받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8대2 정도로 부공평하게 제안하면 B가 그 제안을 거절해서 둘 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선하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에 따르면 1원도 받아야 되거든. 근데 1원, 2원 이런 걸 안 받고 10만 원이면 2만 원 이 정도도 안 받는 거야. 3만 원도 안 받아. 대부분 한 5대5, 6대4 정도에서 이제 그 해결이 돼. 내가 4 정도는 받아야 돼. 이런 거 같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으며 사회의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기적이지 않으며 사회의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일까? 이 실험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인간의 이기심이 사실이 아니고 인간은 공공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이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후 통첩 게임을 수정, 변형한 게임이 그 이후에 계속 개발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뭐와 연결된다고? 정의, 공정과 연결된단 말이야. 최후 통첩 게임에서는 B가 A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래서 A는 B의 반응을 고려했다. 그런데 만약 A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B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A가 주는 대로 B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B가 안 받고 권한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A가 B한테 주는 대로 B는 받는 거야. 1원을 주면 2원을 받는 거고 2원 주면 2원 받는 거고 5만원 주면 5만원 받는 거고 이때도 A는 5대5로 나누어 줄까? B에게. 이것이 독재자 게임이다. A가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독재자 게임에서는 최후 통첩 게임보다 돈을 나누어 주는 비율이 훨씬 적었다. A는 자신의 몫을 더 챙겼다. 이중맹검 독재자 게임도 있다. 앞에 실험에서는 1대1로 게임을 실행해서 A가 얼마나 나눠주기로 했는지 상대방과 연구진이 모두 안다. 근데 이중맹검법은 알지? 연구자도 모른다는 것. 이중맹검 독재자 게임에서는 여러 명이 팀으로 게임을 나누면서 누가 얼마를 나누어 줄지 알 수 없도록 했다. 그러자 A측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돈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100% 모두 자기가 챙기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그럼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결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 정말로 공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판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다. 즉 평판 효과를 중요시해서 공정하게 행동한다. 현실의 사람들은 완전히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공정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공정하게도 행동한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넛지 효과. 시스템 1으로 행동해도 시스템 2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아까 영상에 설명했듯이 공갈 협박범의 역설이라는 그 게임도 있어. 그거는 A가 5대5를 주겠다고 한 거야. 근데 이 금액이 10억 커. 지금 10만 원이잖아. 10만 원이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어. 이러면 됐지만 이게 10억이고 100억이라면은 50대 50억을 하자. 그런데 A가 그렇게 50억을 준다고 했거든. 근데 B가 안 받아. 그러면 좋아. 그럼 내가 40억을 하고 너 60억을 해. 안 받아. 아 좋아. 그럼 내가 30억을 하고 너가 70억을 해. 안 받아. 얘가 완전히 이 사람 심리를 알고 있는 거지. 왜냐면은 돈이 크니까 무조건 얼마를 줘도 당연히 얘가 갖고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다시 B한테 좋아. 내가 20억을 하고 80억을 줄게. 안 받아. 그럼 내가 10억을 하고 90억을 줄게. 그때 받는 거야.
얘가 90억을 줄 때까지 9대 1로 달라는 거야. 이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야, A가. 뭐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고, 이런, 뭐지, 그, XX가 있냐고.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다시 말을 하지.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럼 난 안 받아. 쳐다보지도 않아. 결국에는 얘는 90억 주고 10억을 챙기면서 조용히 나가. 시불시불 하면서 나가겠지? 그게 최후 통제 게임이야. 근데 그게 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게 중동 문제를 다루었어요. 정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정치 문제에서 한치 양보도 없이 좋아, 나는 안 해. 뭐 이렇게 할 때까지 안 해. 지금 남북 관계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에 관련되는 거고, 이거에 한 가지 게임이 돼 있거든. 이게 능력주의와 관계된 건데, 그거는 이제 더 궁금한 사람들은 영상을 보도록 하고, 어쨌든 최후 통제 게임으로 인간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자라는데, 독자적 게임에서 본다면은 인간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의식을 당할 때, 내가 조금 주위에서 바라볼 때, 그때만 공정하고 아니면 이기적인 거고, 그리고 공갈협박법 역설에서는 완전히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 말 되는 거야. 이 모두가 노벨상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 조만간에 수업 시간에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볼 생각이야.